여러분, 팀 실적이 뚝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교육시켜야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정답일까요? 오늘은 섣부른 교육이라는 함정을 피하고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바로 교수 목표 규명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팀의 성과가 계속 떨어지고 목표 달성률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럴 때 관리자로서 또는 팀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아주 익숙한 해결책 하나를 떠올리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당장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의 반사적으로 교육을 외치는 이 현상, 이걸 바로 교육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교육만이 유일한 해결책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교육의 덫이 뭔지 알아보고 우리가 흔히 빠지는 목표 설정의 함정들을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초기 분석, 즉 FEA라는 훨씬 스마트한 접근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고 나면 마지막으로 완벽한 목표를 만드는 비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교육의 덫입니다.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그냥 교육부터 하자고 덤비는 건요,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의 해결책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이건 단순히 시간과 예산을 날리는 걸 넘어서 팀의 사기까지 꺾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접근법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보는 낮은 성과라는 건 사실 증상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 뒤에는 책임감 부족이라든지 잘못된 보상체계 같은 정말 다양한 진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할 때만 효과가 있는 처방전입니다. 다른 원인의 교육을 들이미는 건 배 아픈데 두통약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잘못된 방식으로 교육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우리를 이 덫에 빠지게 만드는 아주 흔한 실수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함정이 딱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전문가의 지식을 그냥 그대로 옮겨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추상적으로 아는 것에만 집중하고 실제 행동의 변화는 놓치기 쉽죠. 둘째, 정해진 내용만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건 진짜 원인을 외면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상사가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 이건 문제 진단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계를 아예 건너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초기 분석, Front End Analysis, 줄여서 FEA가 등장합니다. FEA는요, 진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탐정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유는 정말 중요해요. 교수 설계자는 의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진단도 안 해보고 약부터 처방해주면 그거 받으실 건가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기 전에는 교육이라는 처방을 절대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 흐름도가 바로 초기 분석, FEA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문제가 교육으로 해결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에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교육이 아니라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거고요. 오직 예라는 답이 나왔을 때만 비로소 교육 설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교육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과정이죠. 예라는 답을 얻었다면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3가지 핵심 요소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역량 분석은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파악하는 겁니다. 둘째, 요구 분석은 그 차이를 메우는 게 과연 중요한지, 그리고 그 방법이 정말 교육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직무 분석은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뭔지 하나하나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초기 분석, FEA가 얼마나 모호한 문제를 해결 가능한 문제로 바꿔놓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한은행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객 만족도 점수는 뚝뚝 떨어지고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불만이 쏟아졌죠. 관리자들의 첫 반응은 뭐였을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대로 친절 교육을 시키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초기 분석을 거치자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왼쪽에 모호한 목표를 보세요. 서비스의 가치를 안다. 이걸 어떻게 측정하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인사, 거래, 마무리 단계에서 구체적인 친절 행동을 보여준다. 이건 아주 명확하고 눈으로 관찰할 수 있고 또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석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친절하세요가 아니라 고객에게 먼저 인사하기 같은 해야 할 행동과
고객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 같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거죠. 이제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자, 이제 왜 분석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분석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마지막으로 어떻게 완벽한 목표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 4단계입니다. 1단계, 친절의 가치를 안다처럼 원래의 그 애매한 목표를 일단 적어보는 거예요. 2단계, 정말 친절한 직원은 어떤 행동들을 할까 생각나는 대로 전부 적어봅니다. 3단계, 그 행동들을 인사, 응대처럼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정리하고요. 마지막 4단계, 이 구체적인 행동들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쉽죠? 자, 이렇게 목표를 만들었다면 마지막으로 품질 검사를 한번 해야 합니다. 정말 잘 만든 목표에는 이 4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누가, 학습자, 무엇을 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수행, 어떤 상황에서, 상황,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도구입니다. 이 예시를 보면서 4가지 요소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크메 콜센터 직원이 바로 학습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가 수행, 센터에 전화한 고객에게가 상황, 그리고 고객 지원 시스템을 사용해서가 도구입니다. 모든 요소가 아주 명확하게 들어가 있죠? 완벽한 목표의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꼭 한번 써보셔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이 루브릭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세운 목표가 정말로 우리 조직에 필요한 건지, 실현 가능한 건지, 그리고 명확한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발 교육의 덫에 빠져서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둘째, 의사처럼 처방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부터 하셔야 합니다. 셋째, 초기 분석, FEA는 진짜 문제를 찾는 최고의 탐정 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건 당연히 교육으로 해결해야지 라고 모두가 쉽게 말하는 문제가 있나요? 오늘 배운 이 탐정의 눈으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진짜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겁니다.